자,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소식부터 좀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어제 국민의힘 수도권 TK 초선 당선인과 만찬을 가졌다고 합니다. 약 150분간 만찬을 가졌다고 하는데, 자,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똘똘 뭉쳐달라라는 얘기를 했고, 더 나아가 당 요청 시 거부권 등 대통령 권한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이 얘기가 어떻게 들렸냐면요. 정면 돌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들한테 기죽지 말고 민주당 거대 의석으로 기죽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확실하게 국회 내에서 할 말을 하고, 아닌 것을 국회 내에서 투쟁해서 우리가 이기자라는 얘기를 어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이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민주당이 아무리 입법 폭거를 벌이더라도, 민주당의 거대 의석으로 약법들을 밀어붙이더라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행정부가 있는 것이고, 그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부권이라는 권한을 통해서 그 악법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과 관련돼서 당 내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좌파들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고, 더 나아가 좌파들의 입법 폭거를 막기는커녕 그들의 입법 폭거를 같이 호응해주는 당내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요, 할 말 하라는 거예요. 민주당, 좌파들이 문제 있는 것들, 아닌 건 아닌 것이다, 악법은 악법이다 라고 할 말을 해야지, 좌파들이 밀어붙이는 각종 특검법, 각종 특별법에 대해서 그거 우리가 받아줘도 괜찮다라는 허무맹랑한 얘기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과 관련돼서 왜 거부권을 남용하냐는 좌파들의 논조를 똑같이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얘기를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협상 카드로 거부권 활용을 당부했다며 초법적 인식에 경약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민주당한테 그대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니들이 하는 게 바로 초법적 인식입니다. 심지어 민주당 뭐 한다 그랬습니까? 25만 원 특별법 만든다 그랬어요. 뭐 하는 거라고요? 행정부 패싱을 하는 겁니다.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권을 패싱을 하면서 자기들이 행정부를 침해하는 상권 분리까지 위배하는 게 민주당인데, 누가 누구에게 초법적 인식에 경악을 한다고 말하는지 저는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자,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다는 게 뭡니까? 각종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부터 25만 원, 각종 특검법까지. 보시는 것처럼 이런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법안의 가장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정권 내에서는 하지도 못했던 법들이라는 겁니다. 즉 뭐예요? 문재인 정권 내에서는 실제 이 법을 통과시키면 문재인 정권이 욕 먹으니까 그때 하지 못했던 것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들이 강행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이끌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통일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씌우려고 하고 있는 이 민주당 좌파들의 작당짓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분명히 문제점을 지적해야 될 것이고, 그 문제점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함께 목소리 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것인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좌파들이 또 어떤 것까지 하고 있냐면 이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4년 죽임제, 거부권 제한 등 개헌 드라이브까지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의 행정부의 권한을 약하게 만드는 게 지금 이들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큰 목적은 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줄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탄핵에 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탄핵이란 얘기가 나오면 그것이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역풍 맞을 수 있으니까 탄핵이란 얘기를 꺼내지 않으면서 사실상 탄핵이나 마찬가지인 4년 중임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장 크게 목소리 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조국입니다. 조국. 왜겠습니까? 결국에는 지들이 감옥 갈 거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남은 임기 3년 잘 마무리되면은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들이 감옥 가는 날이 멀지 않으니까 벌써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또 한 사람이 또 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누구보다 법정에 자주 출석을 하고 있는 바로 이재명입니다.
자, 어제 이재명이 선거법과 관련돼서 법정에 출석을 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문서를 조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 검찰은 법정 밖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주장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이재명의 선거법으로 인해서 기소된 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말했던 방송과 관련돼서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돼서 검찰이 공문서를 조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검찰이랑 똑같아요. 법정 밖에서 얘기하지 말고 법정 안에서 얘기하세요. 법정 안에서. 네? 왜 법정 안에서 말 못하고 법정 밖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설마 이와 관련돼 가지고 선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정 안에서 얘기하면 뭡니까? 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재판과 관련돼서 뭔가 안 좋은 영향 끼칠 것 같아서 그런 얘기하는 겁니까? 네? 법정 안에서 하십시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재명이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실제 그 법정 안에서는 진실들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재명이 선거법과 관련돼서 기소된 사항이 몇 개가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김문기 씨를 모른다. 두 번째, 백현동과 관련돼서 내가 박근혜 정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실제 법정에서 어떤 얘기가 들렸냐? 이런 얘기 들렸습니다. 이날 공판의 증인으로 나온 전 성남시 도시주택공장 국장 백현동 부지업 업무 담당은 백현동 개발부지를 용도 변경해야 한다거나 백현동 용도를 변경을 안 해주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은 적이 있냐라는 검찰의 질문에 없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재명의 거짓말이 어제 법정에서 한 번 더 밝혀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 선거법 재판은 빨리 끝내야 될 것이고,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발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검찰의 수사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것과 빨라지고 있느냐? 우리가 가장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좌파들의 가짜 뉴스입니다. 그리고 좌파들의 선전선동이에요. 그런데 그 좌파들의 가짜뉴스 선전선동이 제대로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채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속임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상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가짜뉴스였다라는 것, 이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걸려버린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벌 취해야죠.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속도가 굉장히 늦어졌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는요, 합니다. 실제 뉴스타파 대표 6월 5일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예요. 기억하시죠? 지난 대선 기간에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그 중에서도 김만배 신앙님의 조작 허위 인터뷰를 공개했던 뉴스타파, 그와 관련된 대표가 6월 5일 날 피의자 신분조 소환한다라는 거예요. 수사받는 겁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한 유튜버도 검찰 송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수사받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서 더 나아가 좌파들의 각종 가짜 뉴스와 관련돼가 이제 멈추지 않고 수사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신호로 저는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수사할지 저는 계속해서 지켜볼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최근에 대통령실에 진입을 시도했었던 대진년 회원들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사 소식도 저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것인데요. 자, 다음은 문재인과 관련된 소식을 좀 한 가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 자, 문재인이 회고록을 출간했다고 합니다. 참, 이거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김정은이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을 생각합니까? 아니, 이러니까 외신에서 문재인을 김정은 수석대변이라고 말하죠. 이러니까 북한에서조차 문재인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말하죠. 아니, 전 세계 이거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김정은이 핵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야,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아직까지도 문재인이 책으로 담고 있다는 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 문재인 씨 어제도 북한이 미사일 쐈어요. 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무기는요, 대남용이래, 대남용. 즉, 우리 국민들을 타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기 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기 만들고. 네? 심지어 북한이 뭐 하냐면요, 휴전선 전역에다 지뢰매설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 뭐라 그랬어요? 북한 말만 믿고 지하파괴 검증도 없이 북한의 직피, 불능화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 북한이 지금요, 5년 만에 재무장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근처에다 지뢰매설까지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뭐라고요? 정은이가 핵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요? 이걸 믿어요? 야, 정말 우리 국민들을 속이려고 해도 정도껏 속여라 라는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더 이상 문재인한테 속을 국민 아무도 없다. 제발 속이는 것도 정도껏 해라 라는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어제 문재인이 또 이 책에다 뭘 담아놨냐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자, 북한의 김정은이 도보다리에서 북미 회담 장소의 고민을 털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금 문재인한테 북미 회담을 어디서 해야 되는데 그 장소와 관련 고민을 털어놨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금 자랑하는 겁니까? 이건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문재인 각종 정상들을 만날 때는 이렇게 A4 용지 보면서 읽으면서, 더 나아가 차범근을 만나면서 이렇게 A4지 읽으면서 김정은을 만날 때 A4지 없었던 겁니까? 대화가 통했던 거야, 이렇게? 대화가 통하기 때문에 김정은 만날 때만 이렇게 A4 없이 만났던 겁니까? 그래서 이 A4 없는 김정은의 만남이 있어가지고 뭐 한 거예요? 김정은의 고민을 들어줬던 겁니까? 이걸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어처구니 없는 건 이 책 내용 안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김정은이 지방을 자주 다녀가지고 직통전화 대신에 이메일로 연락하자랬다는 거예요. 야, 아찔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진짜 문재인이 김정은이랑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국가안보 다 뚫리는 겁니다. 해킹 안 했겠습니까? 북한이 어떤 곳인데? 이걸 지금요, 자신의 책에 담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자랑이라고 올려놓은 겁니다. 이걸 자랑이라고. 자, 심지어 문재인이 이런 소리도 썼습니다. 트럼프와 최상의 케미였대요. 하노이 노딜 미안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문재인 씨 요즘 신문 안 보죠? 요즘 언론 보도 안 보죠? 최근에 어떤 언론 보도가 나왔냐면요, 이런 거 나왔어요. 단독 보도로. 문재인이 북한에 너무 양보를 하려고 해가지고 싱가포르 회담에서 제외시켰다는 겁니다. 트럼프 이너서클 16명이 집필했대요. 16명이. 어떤 이너서클? 트럼프 정부의 이너서클. 그런데 문재인은 뭐라는 겁니까?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과 최상의 케미였다라는 겁니다. 하노이 노딜 미안해 했대요. 참나 뭐 진짜. 야, 문재인 씨 이 기억 안 나죠? 너 문전박대 당했어요. 문전박대. 네? 이게 문재인의 위치였습니다. 이게 문재인의 위치. 결국에는 뭐 하는 겁니까? 이 모든 사실관계들과 이 모든 팩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자화자찬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은 자신의 잘못과 관련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책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책이라고. 야,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자, 그래서 저는 문재인한테 얘기합니다. 앞으로 수사나 잘 받으세요. 수사나. 네, 지금 문재인을 향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으니까 문재인은 수사나 잘 받아라 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자, 더 나아가서 김정숙 관리 좀 해주십시오. 김정숙 관리. 자, 왜냐? 제가 어제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몇 번째야. 김정숙이 과거 청와대에서 입었던 옷이 어디서 발견됐다라는 겁니까? 양산에서 발견되었다면 양산에서. 제가 몇 번 까드렸습니까? 김정숙이 스페인에서 입었던 초록색 원피스 어디서 발견됐다고요? 양산에서 발견되었다. 그래서 이거 같은 옷이냐 아니냐라고 제가 해명 좀 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더 나아가 김정숙이 스페인에서 입었던 흰색 블라우스 이게 양산에서 발견되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옷이냐 아니지 해명 좀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뭐 보여드렸죠? 이거 보여드렸습니다.
김정숙이 2022년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서 입었던 청와대가 공개했었던 그 살구색 원피스. 이게 지금 어디서 보여진다고요? 이게 양산에서 발견됐다고요. 양산에서. 구례 양정마을, 양산 평산마을 자매결연 1주년 기념식. 이게 심지어 문재인 SNS도 올라갔습니다. 문재인 SNS. 그래서 제가 비교해드렸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같은 옷인지 아닌지 좀 알려달라고. 같은 옷인지 아닌지 좀 알려달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뭐 보여드렸습니까? 이 벨트 문양까지 보여드렸어요. 벨트 문양까지. 그래서 같은 벨트인지 아닌지 좀 알려달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해명 없이 지금 문재인은 뭐 하고 있습니까? 책 쓰고 앉아있다는 겁니다. 책 쓰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와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 속도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저는요, 김정숙한테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한테. 자, 무슨 얘기냐?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이 제대로 수사만 한다라면 김정숙 당연히 소환 조사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김정숙한테 제가 하나 제안해 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냐? 옷을 골라 입고 가십시오. 어떻게 골라 입으면 되느냐?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옷이나 아니면 요 옷이나 아니면 요 옷이나 이 세 벌 중에 한 벌을 입고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언론들이 보도를 하게 될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또 한 번 이 뉴스를 수면 위로 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계속 찾을 겁니다. 저 계속 찾을 거예요. 김정숙이 양산에서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그리고 그 옷이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보였던 그 옷과 어떤 옷이 똑같은지 저는 계속해 찾아낼 겁니다. 왜냐? 당신들이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이와 관련돼가지고, 네? 국가 기밀이라고. 심지어 법원에서 그거 공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공개 안 했잖아요. 그리고 양산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산에 김정숙의 옷장이 압수수색 당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찾아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수면 위로 띄워주셔라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